이야기입니다. 일본 얘기 좀 해볼게요. 일본이 지난주에만 3종 세트의 재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네, 첫 번째부터 해야 되겠죠. 이거 왜 또 남의 나라 가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모리셔스를 가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분도 모리셔스를 아는 분은 참 많을 겁니다. 아무튼 이 푸른 산호초의 배경이 됐던 이 모리셔스, 인도양의 섬나라에 일본의 화물선이 거기 가가지고 좌초가 되는 바람에 기름 유출 사고를 낸 거죠. 그렇죠. 파라다이스죠. 네. 나 우리 애청자들 너무 좋아. 진짜. 다 알아. 네. 네. 아무튼 그 영화가 야했다고요. 네. 칭찬드립니다. 블루라군과 파라다이스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때 그 청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인구 한 130만 정도밖에 안 되고요. 말 그대로 산호초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유지해서 거기서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여기에 일본 소유의 벌크선이 와카시오 네, 이름이 그런데 이게 이제 좌초가 된 거예요. 그 산호초에. 문제는 25일 날 좌초가 됐습니다. 좌초, 그러니까, 말이 이제 그 폭풍 때문에 그렇다는데 사실 그 사고가 있던 그 단계에서는 폭풍이 없었고요. 이 배가 일본 배인데 중국하고 호주를 왔다 갔다 하는 벌크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석탄 실어 날려는 배인 것 같아요. 네. 벌크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통짜로 안에 텅 빈 화물선이에요. 화물칸 안에다가 뭐 곡물이나 뭐 석탄이나 구리 이런 것들 원석들 같은 거 그냥 때려 싣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격복 구조가 잘 안 돼 있는 거고 주로 이제 굉장히 오염이 심한 경유 엔진을 쓰기 때문에 이제 다 경유나 벙커시 같은 굉장히 그 급이 안 좋은 이런 기름들을 태우는 그런 화물선인데 얘가 이제 중국에서 그 브라질을 간다고 했으니까 곡물선일 가능성이 높겠군요. 브라질을 향해서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적도 지방을 지나던 중에 이 모리셔스 인근 산호초에 좌초가 된 겁니다. 근데 25일날 좌초된 배를 그냥 냅둔 거예요. 지난달 25일. 예, 지난달 25일이니까 벌써 한 따져놓고 보면 20일이 넘게 거기에 좌초가 돼 있었는데 이거를 조치를 안 한 겁니다. 빠르게. 그러니까 빨리 와서 그거를 뭐 군환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연료 유출 방지라든지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가 점점 더 이제 기울고 물이 스며들고 하면서 기름이 유출되기 시작했고 이제 배가 쪼개질 위기까지 와 있다는 거죠. 현재 한 1000톤 정도의 기름이 새 나왔다고 하는데 아마 남아있는 탱크에 있는 기름들이 다 새 나온다 그러면 3000톤 이상의 굉장히 그 저급한 기름이 모리셔스 해안을 완전히 다 망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 상황이 온 거죠. 물론 내 나라가 아니니까 신속하게 조치를 못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만일 모리셔스를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대로 방치하고 이러면 이제 모리셔스 한 30년 동안 못 쓰는 거예요. 이 해안은. 왜냐면 이건 뭐 치울 방법도 없을 뿐더러 이거를 방제를 하려고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이런 선박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까지 국제적인 사례를 보면 보험 처리해버리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면책 특권으로 면책을 받아서 보험 처리하고 폐기하는 걸로 끝나버리고 뭐 보상금 몇 푼 주는 걸로 떼어버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관광하러 먹고 사는 나라 하나를 일본이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전 세계인이 좋아하던 일종의 어떤 낭만의 섬이었는데 이 신혼부부들이 가장 가기 좋아한다고 하는 이 섬 자체 하나를 지구상 안에서 지워버리는 어떤 그런 짓거리를 만든다는 거죠. 거기가 정말 천혜의 자연이라고 하네요. 네.
물 자체도 엄청 맑고요. 산호섬들로만 구성이 돼 있고, 이제 그 섬들 안에, 산호섬 안에서 이렇게 울창한 습이 유지되는 이런 자연 환경이 힘들어요. 왜냐면 산호섬이 있으면 거기는 말 그대로 그 산호나 모래톱만 조성이 되기가 쉬운데, 이 모리셔스 안에는 산호섬을 베이스로 해갖고 또 다른 자연 환경이 있는 섬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지켜볼 수 있는, 쉽게 말해 산과 민물과 작지만 호수와 폭포가 있고, 그리고 산호초가 있는 천혜의 자연 관광지였는데 이걸 날려먹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리셔스 주민들은 정말 미쳐버리려 그러는 거예요. 일본이 안 해주니까. 그러게. 그래서 프랑스에다 해달라고 SOS를 쳤는데, 프랑스도 지금 우리가 딱히 그거 해줄 정신이 아닌데, 내가 지금 곧 대선도 치러야 되고 지금 내 인기 지지율도 엉망인데 내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돈이랑 장비 보내서 좀 해주기가 좀 그러네, 뭐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모리셔스 주민들이 다 머리를 깎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그 방제포가 부족해가지고 이 방제포를 대신하기 위해서 머리를 잘라갖고, 이게 머리가 이렇게 그 기름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네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걸 스태킹으로 묶어가지고 방제를 해보려고 이렇게 뚝을 싸서 하는데, 이게 될 리가 없죠. 그 정도로 가지고. 그리고 만일 이게 이제 일상적인 방제, 그러니까 이게 유화제라 그러는데, 유화제를 뿌려가지고 기름을 녹여서 바다에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 기름을 없애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물 밑에 가라앉히는 거기 때문에 수심이 낮고 숨을 쉬는 산호들이 주로 서식하는 모리셔스의 유화 방식의 어떤 방제를 취한다고 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바닥 환경 산호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일이 닦아내야 돼요, 사실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 태안 때처럼. 태안 때처럼 닦아내야 되는데 바다 위에서 닦아내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해변으로.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외신 사진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밀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주민들이 막 완전히 기름 덩어리가 돼갖고 옷이나 뭐 이런 그냥 부직포도 제대로 없어. 흡수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쓰던 옷가지 같은 걸 갖고 하고 있고 막 손으로 떠내고 있고 하는데, 떠내면 어디다 버릴 거야? 진짜. 떠내면 뭐 섬 가운데다가 갖다 버릴 건가?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블루베리. 즙이 나왔어요. 블루. 80g 30팩 한 박스를 만드셨다네요. 인공적인 단맛이 하나도 안 들어간 정말 블루베리만 뚝 짠 거 있잖아요. 30포를 만드는데 4kg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살균도 다 돼 있기 때문에 2년간은 두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일본은 인도에다가 정치적으로 뭐 일종의 회유나 어떤 뇌물을 써가지고 지금 있는 것들을 지금 가라앉히려고 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요를 좀 잠재우고 합의를 보려고 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더러 이거를 해갖고 돈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사실 이게 굉장히 무리거든요. 방법이 없어 사실은. 배를 끌고 가가지고 거기 있는 기름을 다 이렇게 빨아 올려가지고 담아가지고 어디 안전한 데다가 다 퍼서 버리는 뭐 이런 방식밖에는 현재 취할 수 있는 방식이 없는데, 여기에 들어갈 어마어마한 비용을 생각하면 일본도 그냥 보상금 주고 퉁치고 말어 뭐 이러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너무 은큼하지 않아요, 일본?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일본이 국제적으로 욕을 처먹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하려고 했던 사업이 뭐였냐면 조선업 살리기였단 말이에요. 조선업 살리기. 네. 왜 일본이 조선업을 살려보려고 하느냐? 조선업 자체가 기반 사업인 거는 맞아요. 어느 나라들 조선업이 이제 그 발전을 하게 되면 뭐 철강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기계류들 산업 전반적으로 다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이 기간 산업인 건 맞는데, 일본이 한때는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한테 뺏긴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제 그 전 세계 시장 안에서, 조선 시장 안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조업 분야라든지 뭐 자동차 뭐 이런 부분보다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바닥은 치지 않았던 거야. 한국 때문에 많이 까먹긴 했어.
50% 가까이 하던 때도 있었어. 한때 일본 조선업이. 근데 이제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거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20%를 그래도 한 10%라도 끌어올려가지고 어떻게든 부흥을 시켜보자라고 생각을 한 게, 일본 안에서 이제 조선업계를 M&A 해가지고. 그러니까 작은 군소 조선업체를 합쳐가지고, 요거를 좀 대형화 시키고, 그걸 통해 갖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뭐 LNG 선박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부분 안에서의 조선 수요들을 흡수를 해보자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걸 진행하던 참이었는데, 이러한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고가 빵 터져버린 거란 말이죠. 그리고 특히 문제가 있는 게 이번에 만들었던 선박이 화물선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사고를 냈던 게. 왜? 앞으로 전 세계 선박은 주로 화물선이 이 모든 거를 비중을 차지할 거거든. 근데 누가 배로 여행 안 다녀요. 유람선 안 탄단 말이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전 세계에서 만들어서 돌아다닐 배는 대부분 화물선이에요. 근데 이 왜 화물선 수요가 많아졌냐? 전 세계 돌아다니는 배들이 지금까지도 80% 이상이 구형 디젤 엔진을 쓰는 배들이에요. 지금 이런 그 사고를 냈던 그 화물차처럼, 화물선처럼 이 디젤 엔진을 쓴단 말이야. 근데 이 배들이 커갖고 이 디젤을 쓰는 배들이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다니면 자동차 10만 대분의 매연과 일종의 그 폐기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 매연들과 어떤 찌꺼기들, 기름 찌꺼기들은 전부 바다에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 그 해운 업계가 이제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은 운행을 시키지 말자라고 선언을 한 거야.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경유 엔진에서 일종의 연료 그 배기가스라든지 이렇게 배기 연료 장치를 완전히 해가지고 배기가스가 안 나오게끔, 오염물질이 안 나오게끔 만들든지, 아니면 신규로 배를 그런 걸 안 내는 엔진을 가진 배를 만들든지 하지 않으면 아예 운항을 시키지 말자라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양 오염이 워낙 심각해지고 기존의 화물선들이 내뿜는 게 심해지다 보니까 일종의 전 세계를 돌고 있는 화물선들의 대량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헌 배를 고쳐가지고 저절감, 그러니까 그 배기가스 절감 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이나 새 배를 하나 만드는 비용이나 거의 뭐 비슷하게 들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새 배를 만들려고 하는 수요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수요를 한국이 또는 저가의 중국이 독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이라도 이 시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이걸로 늘어나는 수요를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목적 안에서 국책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조선업에 대한 투자들을 하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합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대우하고 현대가 합병하려고 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대우 현대가 합병하게 되면 등치가 너무 커지니까 이걸 갖다가 국제 해운사나 또 어떤 그 각국의 이제 규제 당국 안에서 야, 이건 너무 니네 등치 커. 이렇게 커져버리면 국제적으로 불공평하고 가격 자체도 단합될 가능성이 있고, 니네가 독식할 수 있는 시장이 돼버리니까, 니네 그거 안 돼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일본이라든지 중국 해운사들이 이제 로비를 넣고 있는 상황인 건데, 뭐, 되든 안 되든지 간에, 대우해양조선과 현대가 세계 1, 3위를 차지하면서, 조선 시장들을 우리나라 해양 3사가, 조선 3사가 거의 뭐 지금은 50% 이상을 독식을 하고 있고, 특히 차세대 그 엔진이라고 봐야 되겠죠. LNG로 기존에 있는 LNG 그 엔진을 통해 갖고 구동이 됨으로 인해 갖고 일종의 이제 그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게 되는 LNG 선박 엔진 부분에서 또 우리나라가 탑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일본이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와중에 정말 공교롭게도 일본에서 생산한 화물선이 저기 가서 모리셔스 갖고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이제 정치 논리를 떠나지 않아도 이런 모리셔스의 비극이 굉장히 전 세계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모리셔스가 민주화 지수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예요. 굉장히 민도가 높고 한 11,000불 수준이긴 하지만 평균 소득 이상이 되고 아까도 얘기했죠. 전 세계 국가들이 로망으로 생각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토픽으로 빠져나가고 저기에 피해 사항이 보도되고 저게 일본 빼다라고 하는 이 잔해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장 안에서 일본의 조선 기술력이나 일본의 영업에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저가로 그 LNG 선박 수주했다가 프랑스에 수주했다가 계속 인도 못 해주고 있거든요. 6척을. 도크 안에서 꺼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엔진 LNG 엔진이 제대로 구동이 안 돼가지고 이게 중국 최고로 큰 조선사인데 프랑스가 지금 물량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야. 아,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 망신을 초래하게 된 결정적인 게 중국이 내놨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서버렸어요. 근데 고칠 수가 없어. 그래갖고 폐기를 했단 말이야. 심지어는 최근에 해양 훈련을 나갔던 중국의 구축함이 또 서버렸네. 그래갖고 구축함 자체를 노력해가지고 이제 견인을 못하고 바다 위에 둥둥 표류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의 조선 기술이에요. 돌아다니는 배마다 이러고 사고를 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대신 우리나라 배는 어떻게 해요? 대우해양조선 같은 경우에 북해에서 이지스 군함하고 충돌을 했어요. 근데 이 배는 화물선은 멀쩡했는데 이지스 함은 완전 파손돼가 폐기가 돼버렸어요. 즉 전함하고 들이받아도 한국 배가 이긴다. 뭐 이런 식의 혁혁한 전과를 세우고 있는 게 대한민국 조선업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질투가 나가지고 정책 자금을 쏟아 부어가지고 어떻게든 이 신규 조선 수요를 끼어들으려고 했던 일본 입장에서는 이번 사고는 수습이 돼도 큰 타격이고 수습을 못한다고 하시면 사실상 조선업에서 영업을 포기해야 될 수준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올해 일본이 배 때문에 국제 망신을 많이 당하네요. 네, 삼재야 삼재. 크루즈선도 그렇고. 그렇죠. 크루즈선 감염 때문에 뭐 이게 넘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숨기려다가 국제적으로 알렸잖아요. 우리 민도가 이 정도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번 모리셔스 해양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수습이 안 되고 퍼져나가게 되면 일본이 조선 중흥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라는 전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조선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저공해 엔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에서만큼은 한국이 최고다라는 걸 인정받고 있다는 거지. 갑자기 국뽕이 돼버렸네요.